위대한 생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신동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셀프노믹스라는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셀프노믹스 생소하시죠? 각자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경제 주체들이 운영해 나가는 경제를 얘기하는 게 셀프노믹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왜 세상이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서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타임라인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인식할 때 스스로 변화가 할 수 있는데, 변화를 인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변화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항상 있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구 위에 서 있지만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잘 못 느끼죠. 왜냐하면 그 변화라는 것은 항상 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라는 것을 예전에 가장 많은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누구신지 짐작이 가시나요?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는 더 변화에 잘 적응했고 누구는 변화에 덜 적응했고 그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옛날 흑백 사진이죠. 일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나요? 어떤 모습으로 보이나요? 이 사진은 1800년대 초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다이트 운동의 기계 파괴 운동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기계 파괴 운동은 뭐냐 하면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수공업자이고 또 숙련공들이 기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직업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본인들의 삶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계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기간을 보시면 거의 5년, 6년 동안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 파괴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 러다이트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결국에 다 체포되고 교수형을 당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노동운동의 효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계가 나타났을 때 그 기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한 사람도 있고 기계가 나타나서 내 일자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계를 파괴해서 내 일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그게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노동운동의 효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그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이런 복잡한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생각해보는 계기로 제가 이 기계 파괴 운동의 러다이트 운동 이미지를 첫 번째 모델로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기계는 괴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기계는 괴물이었나요? 그 기계 덕분에 지금 현재 2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는 살고 있고 많은 풍요로운 생산물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기계가 새로 나타나진 않았나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AI가 나오고 로봇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괴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화는 항상 있어 왔고 그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하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를 보려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과거는 뭐 1000년 전, 2000년 전, 500년 전 이런 얘기가 아니라 200년 전 산업혁명 사회로 돌아가서 과거를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에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 먼저 1차 산업혁명을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에 기계화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계화의 주역이 전기기관이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기계, 방적기, 방직기, 전기기관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생산을 손으로 하던 것을 아니면 수작업을 하던 것을 기계화로 가는 게 1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제임스 와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전기기관을 우리는 개발했다고 알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개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전기기관은 있었지만 제임스 와트가 1796년도에 혁신적인 설계로 기존의 전기기관의 4배 이상의 효율을 내는 기술을 특허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의 효시 전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 이 전기기관이 소위 말해서 상용화되고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쓰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가 이런 전기기관차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전기기관이라는 동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두 가지로 운반수단에 있어서 전기기관과 그리고 우리가 생산수단에 있어서 전기기관의 역할이 나타나는데 그 전기기관은 동력원으로서 활동을 했고 실제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 것은 방적기와 방직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직기와 방적기는 어떤 의미를 띄었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도 사실 방직기와 방적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다 집에서 사용하는 수공업 형태의 기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700년대, 1800년대에 영국에서 이 방직기와 방적기가 전기기관과 합체가 되면서 대량 생산 또는 기계화 생산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런 방직기와 방직기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장인들, 수공업자, 숙련공들이 아니라 누구나 실과 직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숙련공, 수공업자들은 거의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산하는 것이 스스로 작은 가내공업처럼 생산을 했기 때문에 기계로 생산한 것과는 비용 면에서 소위 말해서 판매하는 가격 면에서 절대 경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과정 중에서 일자리를 잃다가 보니까 공장에 와서 노동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 우리가 산업혁명이 발생한 영국을 기준으로 영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가져왔냐를 보시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0년 전을 돌아가 보면 200년을 압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1800년대 영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고 역사적으로 돌아가 보면 영국의 사회 변화를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게 인구의 증가였습니다. 1800년에 영국의 인구는 6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 100년이 지난 후에 인구는 3천만이 됐습니다. 5배가 늘어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인구가 5배가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 먹고 살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만해지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만해졌냐? 1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지금 보시는 전기기관차들이 발전하고 교통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식량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식량이 남아도는 쪽에서 식량이 모자라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식량의 배분이 발전하게 되고 기계가 발전하게 되면서 식량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일례를 보자 이거죠. 예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람들이 겨울에 아주 얇은 옷만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 옷값이 비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내 수공업자들이 만드는 옷이 하루에 한 벌, 두 벌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방직기와 방직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의복이 공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하고 입을 것도 생기고 인구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와중에 경제의 주역은
바뀌게 돼 있었습니다. 예전 산업혁명 이전에는 지주들이 경제의 주역이었습니다. 물론 그 지주들을 받쳐주는 농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숙련국들 그런 분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주들이 몰락하고 공장주와 자본가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10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100년을 되돌아보면 2020년에서 1920년을 되돌아보면 엄청난 변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아마 그런 변혁을 느꼈을 겁니다. 변화는 인위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살만해졌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다 좋아졌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죠. 동전의 양면이 일어나는 거죠.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해지고 입을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좋아졌지만 노동자와 자본가가 뚜렷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게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왜 노동자들이 저렇게 어리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정말 난리가 날 그림이죠. 그렇지만 150년, 200년 전에는 저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1833년, 200년 전이죠. 영국의 공장법을 보면 아동노동 규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9살에서 11살 아동이 저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방직 공장에서 8시간 이상을 일했다는 거죠. 11살에서 18시간은 12시간을 일했다는 거죠. 그럼 왜 아동들이 일을 했을까요? 왜 했겠습니까? 먹을 것이 필요했고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른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어른들은 일하고 싶었지만 자본가들은 아동들을 택한 겁니다. 왜? 임금이 싸기 때문에. 자, 이게 세상이 거꾸로 된 거예요. 부와 빈곤이 뚜렷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전기기관과 방직기 같은 기계들과 공장화를 통해서 1차 산업혁명이 지나가고 이제는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